지난 25년 9월 12일 경기 용인에서 한 20대 틱토커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그녀의 주변에서는 연락이 끊겼다며 깊은 걱정을 드러냈고 경찰은 곧바로 실종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서 안타깝게도 그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실종에서 사망까지 이어진 48시간의 긴박한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의 중심에는 50대 남성 어씨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한 사실들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부 실종 접수. 9월 12일 오후 여성 B씨의 가족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평소 일정하게 오가던 연락이 갑자기 끊겼고 날마다 하는 SNS 활동까지 전혀 없이 모두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통신기록 조회와 CCTV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 장의 영상이 결정적 단서가 포착됩니다. B씨가 평소에 자신의 틱톡방에 자주 들어오는 50대의 한 남성과 통화 기록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단서로 잡혔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 남성은 바로 50대 한모 씨였습니다. 이부 수배와 검거. 경찰은 곧바로 한모 씨 차량을 전국에 수배합니다. 문제는 그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한모 씨의 차량은 휴대폰 추적 결과 인천을 떠나 경기, 충남, 전북으로 이어지며 장거리를 계속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12일 밤이 지나고 13일 새벽 무주군의 한 도로 갓길, 그곳에서 경찰은 한모 씨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새벽 5시 10분 한모 씨는 차량 안에서 잠든 채로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14일 11시 30분 체포 지점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 그 지점 풀숲에서 B씨의 시신은 있었습니다. 3부 시신 발견. 현장은 야산 입구에 위치한 좁은 진입로였습니다. 그곳에는 경찰의 통제선이 이중으로 설치돼 있었고 풀숲 안쪽에서 20대 B씨의 시신이 심하게 부패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문 감식을 통해 시신이 실종됐던 20대 여성 B씨임을 확인합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외부 충격 흔적이 확인되었으며 유기된 지 시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부 차량 내부의 흔적. 어씨 차량 내부는 중요한 증거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에서 혈흔, DNA, 그리고 B씨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과 지갑 등 소지품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혈흔의 양과 분포는 우발적 충돌로는 보기 어렵다는 다소 많은 혈액량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해당 증거물들은 프로파일러에 의해 국과수로 보내져 사망 시점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오부 두 사람의 관계.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 5월부터 함께 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한모 씨는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고 헤어졌다는 말만 남긴 채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거 두 사람의 관계와 말다툼의 실제 내용, 그 충돌이 범행으로 이어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6부 사건 재구성.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건이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두 사람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B씨가 폭행을 당했고 목이 졸리는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B씨는 틱톡 크리에이터로 피의자 한모 씨는 2025년 5월 피해 여성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의 틱톡 채널에 투자하겠다며 동업을 제안하며 환심을 사려고 했다. 그러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번번이 갈등이 생겼고 9월 11일 오후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9월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여 전북 무주군이 한 야산에 도착해 시신을 풀숲에 유기하였음이 밝혀졌다. 피의자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8차례 정도 정차하며 동선 추적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 그리고 유기 장소에서 불과 몇 시간 뒤 그는 유기 지점 인근에서 검거됩니다. 7부 수사 쟁점. 현재 경찰 수사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범행의 고의성입니다. 이 사건이 우발적인 충돌에서 비롯된 것인지 혹은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이동 동선의 목적입니다. 왜 인천에서 멀리 떨어진 무주까지 이동했는지 경찰은 이를 은폐 목적 또는 시신 유기 가능성으로 보고 면밀히 프로파일러들과 함께 분석하고 있습니다. 셋째, 차량 내부 DNA와 혈흔의 의미입니다. 이 흔적들이 사망 당시의 것인지 아니면 사후 유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범행의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밝혀줄 중요한 단서입니다. 엔딩. 경찰은 현재 부검 결과를 기다리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국과수 기록과 단서와 증거물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모 씨의 휴대전화 기록, 차량 블랙박스, 위치 정보를 면밀히 추적하며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혀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종에서 사망 그리고 시신 유기까지 이어진 짧은 48시간. 그 시간 속에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의 진실은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무서운 건 사람보다 관계인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가 아니라 배우지망을 꿈꾸는 20대 여성 SNS 기반 인간관계가 어떤 비극으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준 사례이며 틱톡, 유튜브, 인스타 크리에이터들이 시장에서 도와준다는 메신저에 함부로 다가갔다가 책임 소재가 모호한 범죄자들의 유혹에 노출되어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비씨처럼 혼자 촬영하고 이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잠재적 범죄의 표적이 되고 법적 보호망이 없다는 점에서 SNS는 개인이라는 이유로 관심받기라는 문제제기와 이번 사건을 통해 위험감지와 우리가 크리에이터를 서로 지켜주어야 하는 법제도로 남았고 20대 배우지망생 틱토커의 죽음에 살인 피의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재판 소식을 전해드리기로 약속하오며 크리에이터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금전적 유혹과 구독자 수 늘려준다는 달콤함에 빠져 모험을 감수하는 여성 크리에이터에게 내심 바라는 것은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